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패망 직전에 나라를 구한 영웅 이야기와 나라의 기둥뿌리까지 파먹던 쥐새끼 같은 역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월 10일은 6.25 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 일주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작년 백장군 장례 때 조문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방부, 육군, 국가보훈처 등 정부나 군 차원의 백선엽 장군의 일주기 추모 행사를 갖지 않는 가운데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10일 행사에는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추모 행사와 함께 패망 직전에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명예 원수 국민추대,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 애국국민의 이름으로 명예 원수 국민추대식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이 눈치 저 눈치 이 생각 저 생각 못난 잡생각들 하느라고 못하는 일을 자유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주인인 애국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낸 겁니다. 9일에는 6.25 전쟁 최대 격전 중 하나인 다부동 전투가 벌어졌던 경북 칠곡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 공동주최로 백선엽 장군 서거 일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날 추모식에는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부임한 첫 행사로 직접 참여했고 7명의 전직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추모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와 고인의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우리 측은 국군 14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부상 45만 명, 포로 및 실종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군 179만 명을 비롯해서 196만 명의 유엔군이 참전해 미군 3만 7천 명과 기타 유엔군 3,73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포로, 부상자가 11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현역 미군 고위 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전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59살의 육군 중장이 자청해서 중령으로 강등해 참전한 몽클라르 대대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들에게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5번이나 치른 현충일 행사의 추도사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빚어진 전쟁의 비극인 6.25나 북한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신년사에서 4.19 의거 60주년, 광주사태 40주년을 말하면서도 북한이 저지른 민족의 처참한 비극 6.25 전쟁 70주년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매우 비뚤어지고 잘못된 역사의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은 대통령 자신이 북한으로부터 온갖 도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놀림감 취급을 받으면서도 대통령은 앵무새처럼 평화통일만 되풀이하며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킨 전쟁 기념일과 현충일에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국내외의 참전 용사들과 희생자들에 대해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 회장이라는 자는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면서 대전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고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쩌다 역사도 은혜도 모르는 동물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말이 난 김에 한 가지 덧붙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 안에 목욕탕 딸린 밀실까지 만들어 놓고 상습적으로 여비서를 성추행해 오던 전 서울시장 박모 씨가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딱 1년이 돼 10일 조계사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그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남들은 생각지도 못할 흉악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펜앤마이크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나 깨나 무력 적화 통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한국을 망치는 데에는 결정적인 일에 이미 오래전부터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박 씨는 32년 전 변호사 시절이었던 1989년부터 북한의 간첩과 불순분자들을 다스리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국가보안법 폐지론 1, 2, 3, 3권을 썼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가 1989년부터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만든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아직도 여러모로 써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박 씨는 비록 죽었지만 그가 끼치고 있는 나라 망치는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분량이 1100페이지가 넘는 그의 책 가운데 제3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노골적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화문 네거리에 북한의 인공기를 걸어놓고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문제 삼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식의 논리입니다. 박 씨의 그런 식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보안법의 전면 부분 철폐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면 허점 많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 투성이지만은 어떻든 그는 한국 내의 반정부 운동권과 불순 세력을 교육시켜온 역적 반골이었고 입만 열었다 하면 여권 신장을 외치며 여성을 마음껏 유린하던 역사적 색골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유린함으로써 나라의 기둥뿌리를 끊임없이 갉아대고 인륜, 도덕, 품격을 망치던 시대의 역적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오늘은 패망 직전에 나라를 구한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리며 쥐새끼같이 처신하면서 악랄하게 나라의 기둥뿌리까지 파먹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역적 박모 씨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갉아먹던 쥐새끼 같은 역적들이 아마 많이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